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저는 유기농 농사공부 2편 흙 상태를 알아보기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튼튼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하듯이 튼튼한 작물을 기르려면 흙이 건강해야 합니다. 땅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pH 측정을 사용합니다. pH는 물의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의미하는데 흙이 산성에 가까운지 흔히들 말하는 알칼리, 염기성에 가까운지 알기 위해 흙에도 pH 측정을 사용합니다. 땅이 산성 쪽이나 중성이나 염기성에 가까우냐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토양용 pH 측정기가 있습니다. 산도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사서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흙을 물로 적신 다음 산도계를 꽂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은 산성입니다. 보편적으로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땅이 산성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지속적인 비료 사용도 흙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땅 흙의 모체는 화강암인데 화강암이 산성암으로써 오랜 시간 잘게 부서지며 자연스럽게 산성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동안 퍼부어지는 비로 인해 땅속에 있던 양분이 씻겨내려 땅속 석회나 고토 같은 성분이 용탈되고 맙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의 양분 균형을 위해 석회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전 영상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소규모 농사에서는 초목을 태운 재에 무기질이 많아 초목재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염기 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산성 토양을 염기화하는 건 쉽지만 염기성 토양을 산성 토양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우므로 석회 비료는 주의해서 시비해야 합니다. pH 측정으로 산도가 6에서 7일 때 작물이 가장 성장하기 쉬운 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들 중에는 산성흙과 약산성흙에 잘 자라는 종류도 있으니 재배할 작물과 토양 상태 관계를 비교하며 땅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산도계가 아니어도 자라난 잡초의 종류로 땅의 산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국은 산성 땅에서는 파란색이 되고 알칼리성 땅에서는 분홍색이 됩니다. 강산성 땅에서는 토끼풀, 애기수영, 개혁귀, 뚝새풀, 피 같은 잡초가 자라며 산성 땅에서는 괭이밥, 명아주, 소리쟁이, 개강냉이, 질경이가 자라며 약산성 땅에서는 자운령, 냉이, 창질경이, 애기땅 빈대, 세포화풀이 자라며 약산성에서 중성 땅에서는 별꽃, 개불알꽃, 광대나물, 방가지똥, 고추나물 등이 자랍니다. 그리고 흙 색깔로도 땅의 토질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토질이 다르면 흙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균형도 저마다 다릅니다. 미네랄의 균형이 다르면 작물의 맛과 성장 속도도 달라집니다. 농사의 가장 이상적인 흙은 검은 흙, 갈색 흙입니다. 보통 유기물이 부식되며 비옥해지면서 검게 변합니다. 빨간 흙은 철분이나 알루미늄이 많은 흙입니다. 단지 철분이 많은 것뿐이라면 걱정거리로 안 보이겠지만 특정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흙이나 통기와 투수성이 좋지 않은 흙도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산성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있으므로 유기물을 넣어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 줍니다. 노란 흙은 사막화가 진행된 흙으로서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쓴 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식과 유기물과 미생물이 없고 산성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땅은 첫 해에는 재배를 포기하고 유기물과 녹비를 주어 개량시켜야 합니다. 점토질 흙은 뿌리가 뻗기 어렵고 배수가 안 됩니다. 이런 흙도 유기물과 미생물이 적으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흙의 물리적 구조를 바꿔 개량해야 합니다.
토양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려면 삽으로 흙을 깊이 파서 뒤집어주고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흙이 단단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땅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잘 통해야 서식을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흙은 뿌리도 내리기 어렵고 미생물도 활동하기 어려우므로 땅을 깊이 뒤집어주며 흙에 산소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잡초로 그 땅의 계급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개량되지 않은 무식하고 황폐한 1세대 땅은 억새, 갈대, 양멱쥐, 실망초, 명아주 등의 키가 크고 뿌리가 굵고 깊은 식물이 자라 황폐한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명아주과 식물은 흙 속의 농약 성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 황폐한 땅을 정화시킵니다. 이런 1세대 땅의 풀을 베어 개량이 시작되면 2세대에서는 쇠뜨기, 쑥 같은 풀이 자랍니다. 쇠뜨기는 강한 알칼리성으로서 산성 땅을 좋아하며 땅의 산도를 조절해 나갑니다. 그 다음 3세대 단계에서는 키가 작은 벽과 식물이 자랍니다. 발행이, 강아지풀 같은 벽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토양에 당과 탄수화물을 제공하기 시작하며 토양의 미생물의 수를 늘립니다. 그리고 4세대 단계에서는 콩과 식물, 살괄키, 광대나물, 별꽃, 자운령 등 땅에 질소를 공급하는 풀들이 등장하며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채소밭에 별꽃, 광대나물, 개불알꽃, 자운령 등이 많이 자란 것을 봤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잡초로 여기고 모조리 뽑아 버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풀들은 작물보다 우세한 크기가 아니라면 옆에 놔두는 것이 땅의 수분 조절, 온도 조절이 되며 미생물을 다양하게 늘려주고 해충을 유인하고 여러 식물끼리 공생하기 좋은 이로운 풀들이었습니다. 뽑지 말아야 할 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쑥, 별꽃, 살괄키, 광대나물, 쇠비름 같은 풀들입니다. 그리고 작물 옆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고 뽑아야 할 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띠, 거지덩굴, 조릿대, 칡, 양멱쥐, 망초, 명아주, 파대가리, 향부자 이런 잡초들은 뽑아주기로 합니다. 경반층, 흙에는 층이 있습니다. 딱딱한 의미에서 경반층이라고 하는데 지표면에서 30cm만 파도 미생물과 유기물이 사라지므로 점차 단단해져 점토질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반층은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지지대 토양층입니다. 자연적인 점토질 경반층은 빗물이나 지하수 같은 수분을 미네랄과 함께 모아둡니다. 이런 경반층 덕분에 야생의 초목들이 사람이 물 주지 않아도 수분을 저장하여 시들지 않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경반층이 없으면 야생의 초목들은 물을 주어도 며칠 뒤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흙을 파보고 물을 부을 때에 경반층이 금세 물을 빨아들인다면 자연적인 경반층이며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 부분입니다. 색은 검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반층도 있습니다. 중장비나 농기계로 갈아엎어온 논밭에 기계가 만든 경반층이 있습니다. 쟁기 바닥층이라고도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논밭이나 신흥주택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공 경반층은 색은 표토와 비슷한 갈색이며 이 인공적으로 생긴 경반층은 물을 부을 때에 빨리 스며들지 않으며 흙이 매우 차갑고 배수가 잘 안 되어 식물 뿌리가 이 인공 경반층에 닿으면 성장을 멈춥니다. 이런 땅은 삽으로 깊이 파서 깨줍니다.
경방층에는 비료와 농약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독성이 쌓여서 고인 비독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관행농법에 쓰이는 고토 석회의 석회질과 비료의 인산이 비독층에 남습니다. 인산은 비독층에서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흙을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식물 뿌리는 이런 비독층을 피하려 하기에 단숨에 성장을 멈추고 약해집니다. 이런 비독층은 삽으로 파서 부숴주고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등 벽과 식물을 심어주면 그 뿌리가 비독층을 부수고 석회를 흡수합니다. 오늘은 땅의 상태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 요약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내용이어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